병원 30년 전.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강호 영호는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 예? 최공우님, 최용우님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제가 엄마예요. 우리 애들은요.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두 분 다 외상이 심각해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후두부를 크게 부딪히셔서 급한 대로 응급수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경과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날이 창착한 내 새끼들한테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아이고 선생님, 제발 저희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첫째 결혼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어요. 이 늙은이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까 제발 우리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하느님, 부처님, 선생님 제발요. 제 새끼들 이렇게 못 보냅니다. 어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보호자분이 정신 단단히 차리셔야 합니다. 징징. 여보세요. 세아가, 희주야, 네 남편 업전 좋니? 응? 어머님, 왜 그러세요? 그이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 우리 불쌍한 강우랑 영우 어쩌면 좋아. 뒤에 오던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졌단다. 그대로 받쳐서 가드레일 밖으로 떨어졌대. 둘 다 생명이 위독하다는데 우리 이제 어쩌니? 응? 아이고 나 죽겠다. 얼른 와라 희주야. 이 시엠이 무서워 죽겠다. 의사 말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너라도 지금 내 옆에 있어야지. 얼른 와서 영우 돌아오라고 기도 좀 해라. 응? 세상에, 말도 안 돼. 저 지금 바로 갈게요. 어머님, 정신 놓으시면 안 돼요? 최영호, 최강호 보호자님, 안 좋은 소식 전해드려 죄송합니다. 수술 중에 한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 무사히 수술 마쳤고요. 안 돼, 내 아들. 아이고, 둘 중에 누가 잘못된 건가요? 그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머님께서 신원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량에서 발견된 신분증으로 최영우님, 최공우님인 건 알게 됐지만 저희로서는 두 분을 구분할 수 없어서요.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어디 있어요, 불쌍한 내 새끼. 엄마가 갈게. 우리 아들 조금만 기다려. 이쪽으로 사망자 신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어깨에 점 틀림없이 광호입니다. 둘째 광호예요. 이 불효막심한 녀석아, 어째 엄마보다 네가 먼저 가? 응? 아이고. 곧 병원에 도착한 저는 어머님으로부터 남편은 무사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 순간 긴장감이 확 풀어지면서 그대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에 침상에서 눈을 뜬 저는 놀라운 사실을 전해 듣게 되는데요. 병실, 잠시 후. 어머님, 새아가 깨어났니? 너까지 잘못되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했다. 어머님, 너무 죄송해요. 지금 가장 힘드신 건 어머님일 텐데 제가 기절해버리는 바람에 정말 어머님 뵐 낯이 없어요. 제가 든든하게 옆에서 지켜드려야 했는데. 새아가,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더구나. 어떻게 여지껏 임신한 줄도 몰랐어. 응? 3개월이라더라. 네? 그게 무슨... 제가요? 임신이라고요? 그래 이거사. 하늘이 참 얄궂기도 하다. 내 아들이 떠난 날 새 생명을 찾아오다니. 어머님, 아휴, 내가 어찌나 놀랐는지. 하마터면 정신 놓을 뻔했는데 네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리를 듣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더구나. 나라도 정신 꽉 붙들어 매야지 싶어서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버텼다. 우리 광우한테 줄 사랑 내가 다 손자한테 주마. 우리 영호가 지금 기억도 온전치가 않아서 네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고생 좀 해라. 나는 남편 없이 애 둘을 키웠어. 너는 아픈 남편이라도 남편이 있고 또 애도 하나밖에 없으니 못 견딜 정도로 힘들진 않을 거다. 나는 아들을 잃었지만 어쨌든 너는 잃은 것도 없잖니. 네 남편이 살아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씩씩하게 살아야 한다. 나는 이제 영우랑 너밖에 없으니 우리 셋이, 아니 우리 손주까지 넷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살자. 이 슬픔 다 이겨내야지. 응?
어머님, 견디기 힘들 만큼 힘드실 텐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도련님 목까지 딸 노릇 열심히 하면서 평생 모실게요. 무너지지 말고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요. 말이라도 정말 고맙다. 고마워. 근데 그이는 깨어났을까요? 안 그래도 소식 전해주려고 했다. 광호, 아니 영호는 무사히 깨어나긴 했어. 깨어나긴 했는데 그게 기억 상실이라더라. 큰 충격을 받아서 기억을 잃어버린 거래. 너무 걱정하지 말어라. 교통사고 환자들한테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니까. 그럴 때일수록 가족들이 힘내야 한다더라. 열심히 도와주면 기억도 빨리 찾을 수 있대. 기억이 안 나더라도 네가 사진 같은 거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랬니 저랬니 말해주면 그런 줄 알고 살 거다. 어쨌든 사랑구실만 하면 되지 않겠니? 나도 옆에서 열심히 도울 테니까 우리 영호 잘 보필해라. 알았지? 어머님, 저 어머님 말만 믿고 열심히 살게요. 저희 영호 씨랑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은 우리 가족의 일상을 산산이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죽을 것 같은 불행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은 피어난다고 하던가요? 어머님과 저는 그날 아들 진규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정신을 놓지 않고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몸과 마음이 무너진 저희 남편도 진규를 생각하며 열심히 재활훈련에 매진했습니다. 덕분에 잘 회복하고 새 삶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기적처럼요. 하지만 영원할 것 같은 행복은 결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고의 후유증 때문인지 홀로 떠난 동생이 마음에 걸려서인지 남편은 기억을 되찾을수록 혼란에 빠져 괴로워하고 저희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5년 뒤. 여보, 잠깐 나 좀 봐. 당신 정말 왜 그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또? 왜 뭐 때문에 그러는데? 당신 또 출근 안 했다며? 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진규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아이씨, 그 인간 그새 꼰질렀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당신 진짜 어쩌려고 이래? 벌써 몇 번째야. 내가 얼마나 어렵게 부탁해서 자리 만드는 건데 그걸 그렇게 쉽게 걷어차면 어떡해?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진득하게 참고 해야지. 당신 이제 33이야. 어리광 부릴 나이 지났잖아. 진규랑 나는 당신만 보고 사는데 당신이 자꾸 이러면 우린 어떡하라고. 나 진짜 힘들어. 내가 뭐 많은 거 봐라? 그냥 회사만 진득하게 다니라고 했잖아. 그게 그렇게 힘들어? 당신이 뭘 나를 보고 살아. 알아서 혼자 잘 살잖아. 돈도 나보다 훨씬 잘 벌면서 뭐 그래? 솔직히 나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잖아. 안 그래? 내가 버는 푼돈 필요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닥달하는 건데? 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붙어서 기생충처럼 사는 게 꼴보기 싫어서 그래? 나 사랑구실 하면 이혼하고 새 인생 살게? 당신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해? 솔직히 말할까? 그래, 당신이 돈 안 벌어와도 내가 열심히 벌면 우리 가족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 당신 이렇게 되고 나서 내가 죽도록 일했으니까. 이제 슬슬 그 결실 맺는 거잖아. 내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일을 했는데? 이혼 같은 소리를 해. 이혼할 것 같았으면 진작했지. 내가 나 좋다고 당신 보고 일하라고 하는 줄 알아? 나는 당신이 돈을 벌어오길 바라는 게 아니야. 삶의 이유를 찾기 바라는 거지. 요즘 당신 꼴을 봐. 죽은 눈을 하고 있잖아. 사고 이후로 당신 삶이 어땠어? 좌절, 절망, 괴로움 그뿐이잖아. 당신 옆에서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걱정하는 가족들은 안중에도 없잖아. 누가 돈을 벌어오래? 내가 언제 월급 달라고 한 적 있어? 그냥 살아달라는 거라고. 회사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다시 예전처럼 생기 넘치게 살아달라는 것뿐이라고. 살아있잖아. 이렇게 살아있는데 뭐가 문제야? 내 형제는 죽었는데 나만 이렇게 살았다고. 내가 당신 옆에서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당신이 알기나 해? 삶의 이유? 내가 지금 그걸 생각할 수 있을 줄 알아?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내가 지난 5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이 알아? 술 없이는 도저히 하루가 안 지나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죄스럽고 당신 옆에 있어야 하는 것도 혐오스럽다고.
내 자신이 너무 역겹고 토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고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당신은 이 심정 몰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래, 나 몰라. 아무것도 몰라. 당신이 뭘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입 꽉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주는데 같이 이겨내보자고, 잘 살아보자고 지난 5년간 매달렸어. 알아? 그런데 당신은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당신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불쌍한 우리 진규는 그렇게 아이가 갖고 싶다고 했으면서 눈길 한 번은 안 주잖아. 난 그날 모든 게 기적이라고 생각했어. 당신이 살아난 거, 우리 진규가 내 뱃속에 있다는 거 모두 기적 같았다고. 근데 당신은 어떻게 그날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처럼 굴어? 나도 도련님 그렇게 가신 거 슬프고 안타까워. 이런 마음 드는 거 죄스럽지만 솔직히 우리 가족한텐 천만 다행인 거잖아. 당신이 죽었으면 나 혼자 진규 어떻게 키워? 진규 얼굴을 어떻게 받겠냐고. 내가 이기정인 거 나도 아는데 나 당신이 살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제발 당신도 당신이 살아서 다행이라고 동생 몫까지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해 줄 순 없어? 어? 에이씨, 너랑은 말을 하면 할수록 재수가 없어. 더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돈이나 내놔. 그렇게 돈 잘 벌면 용돈이나 넉넉하게 주라고. 당신이 바라는 삶의 이유 찾으러 가게 돈 줘. 요즘 한창 포카에 재미 붙이고 있으니까 이게 요즘 내 낙이야. 포카가 잘 풀리면 삶의 이유를 찾을 것 같으니까 잘말 말고 200 입금해. 오늘도 판돈 모자라서 개털되면 알아서 해. 입금 안 하면 콱 죽어버린 수가 있어. 나 간다. 여보, 여보! 정말. 예, 희주야. 아, 어머님, 깨어 있으셨어요? 내가 뭐 맨날 잠만 자니?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리고 네가 그렇게 시끄럽게 구는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자겠니? 푹 자다가도 깨겠다. 안 그러니? 죄송해요. 제가 큰 소리 내면 안 됐는데. 넌 영우가 불쌍하지도 않니? 사업도 잘 나가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했으니 마음 잡기가 어디 쉽겠니? 처음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니까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했겠지만 지 동생이 어떻게 죽었는지 다 기억이 났으니 어디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냐고. 광호한테 미안해서 마음을 못 잡는 거 가지고 네가 그렇게 달달 볶아서 되겠니? 아이고 내 팔자야. 영호도 불쌍하고 광호도 불쌍하고 아휴 마음이 아파라.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더 잘 보살필게요. 요즘 일도 너무 바쁘고 진규도 속을 썩여서 스트레스 좀 받았나 봐요. 어머님 필요한 거 없으세요? 용돈은 안 부족하시고요? 영우한테 보내는 김에 나한테도 좀 보내줘라. 요즘 노인정에 나가면 뭔 맛있는 걸 그렇게 시켜 먹는지 돈 없으면 친구도 못 사귀겠더라. 아이 참, 어머님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언제 용돈 부족하게 드린 적 있나요? 다 떨어지면 꼭 채워드릴 테니까 편하게 쓰고 말씀하세요. 네? 그래 고맙구나. 나 이제 나가봐야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입금 좀 부탁한다. 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사고 후로 5년 사랑 많고 다정하던 남편은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사고 전에는 사업에 열중하며 보람을 느끼던 사람이었는데 사고 후에는 많이 힘들었는지 한참 주가를 올리던 사업을 헐값에 정리하고 그 뒤로는 쭉 아르바이트만 전전하고 있네요. 그마저도 한 달을 채우는 곳이 없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 가게가 승승장구해서 초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남편의 사업을 정리하면서 당장 생계가 막막해서 차린 가게였는데 5년간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덧 오호점까지 낸 소문난 대박집이 되었습니다. 가게 1년 뒤. 이야, 가게 진짜 으리으리하다. 이게 몇 호점이지? 5호점인가? 내 동생 진짜 장하다 장해. 응, 맞아. 5호점. 제일 번화가에 낸 거라서 야심차게 준비해봤어. 어때? 장사 좀 잘 될 것 같아? 어떻긴 뭘 어때. 진짜 대박이다 야. 유동인구 많지, 인테리어 예쁘지. 완벽하네. 나도 변호사 때려치우고 가게나 할까? 이거 나 주면 안 돼? 와, 진짜 철없는 소리 한다. 오빠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 된 거잖아. 변호사 한다고 몇 년을 고생했어?
변호사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다른 마음을 먹어? 내가 가게 일 좀 도와달라고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네가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지. 아니, 장사도 사업도 아무것도 모르던 애가 어떻게 이렇게 대박을 내냐? 내가 아주 억울해 죽겠어. 누군 몇 년을 갈아 넣어 겨우 변호사가 됐는데 내가 변호사 되는 동안에 동생은 식당을 5개나 내고 말이야. 식당하는 동생이 부러질 줄은 누가 알았겠냐? 아휴, 아무튼 축하한다, 축하해. 잘 풀려서 다행이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정말. 오빠도 축하해. 그나저나 오빠야말로 능력도 좋다. 어쩜 시작부터 그렇게 큰 로펌에 들어갔어? 변호사 되는 건 어려워도 로펌 들어가는 건 쉬운가 봐. 인생사 살다 보니 다 혈연, 직연, 파견이더라. 대학 다닐 때 나랑 맨날 술 퍼먹고 다니던 선배가 장행홍 로펌 대표 아들일 줄 누가 알았겠냐. 잘 풀리면 이렇게도 풀려요, 인생이. 아니 뭐야, 완전 좋은 동아줄 잡았잖아.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그렇게 술 먹어서 뭐가 되겠냐고 했던 말 취소할게. 인생 정말 운이야. 어떻게 또 술 친구가 대표 아들이야? 술 먹고 괜히 감정만 올라와서 싸우지 말고 그 선배한테 잘해. 참네. 별 걱정을 다 한다. 내가 변호사 된 것도 운인 줄 알아? 똑똑하고 머리 잘 굴려서 변호사 된 거라고. 그 선배는 이제 절대 나한테서 벗어날 수가 없어. 왜냐? 내가 형수 될 사람을 소개해줬거든. 진짜? 그러다가 혹시라도 둘이 안 좋게 헤어지면 어쩌려고. 소개는 함부로 해주면 안 된다는 말도 몰라? 그러게. 그 생각은 못했네. 하여간 헛똑똑이야 진짜. 으휴. 일단 먹자. 배고파 죽겠다. 자자. 먹기 전에 건배부터. 우리 하나뿐인 사랑하는 동생 희주의 식당 대박을 축하하고 또 나의 화려한 변호사 데뷔를 축하하며 건배! 건배! 아우 시원하다. 아참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너는 언제 갈라설 거냐? 뭐? 뭐래 갑자기 무슨 헛소리야? 네 남편 사고 이후로 완전히 못 쓰겠더라. 소문이 너무 안 좋아. 알아? 술에 도박에. 너도 알지? 모를 수가 없지. 근데 왜 그렇게 모시고 사냔 말이야. 너한테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진규한테 좋은 아빠도 아닌데 암만 사정이 딱해도 그만해라 이제. 네 인생까지 갉아먹으면서 그게 뭐냐? 영호 씨가 지금은 이렇게 지내지만 천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우리 연애할 때 기억 안 나? 나한테 엄청 잘해줘서 오빠도 좋아했었잖아. 야, 그게 벌써 몇 년 전 얘기냐? 나는 진짜 네가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이혼했으면 좋겠다. 내가 친가족 할인으로 수임비는 50%만 받을게. 제발 이혼해라. 아니다. 무료로 해줄 테니까 당장 갈라서. 참네. 무슨 변호사 대비를 친동생 이혼 소송으로 하려고 하냐? 이것도 오빠라고. 농담이고 너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봐. 그런 인간한테 지킬 의리가 의미가 있는지. 아휴, 나는 그래도 믿어보고 싶어. 연애할 때 보여줬던 그 모습들이 잊혀지질 않거든. 추억 보정일까? 하여간 난 아직도 그 기억으로 살아. 그 사람이랑 좋았던 그 시절이 너무 깊게 박혀 있어서 좀 더 참아보고 싶네. 언젠간 꼭 정신 차릴 거야. 난 그렇게 믿어. 모르겠네. 진지하게 고민해봐. 나는 늦기 전에 헤어지길 강력 추천하고 싶다. 사람이 어려울 때 버리는 거 아니랬어. 갈라서게 되더라도 지금은 아니야, 오빠. 아, 옛날엔 참 좋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린 걸까? 눈앞에서 동생이 죽었으니 그 트라우마를 떨쳐내기가 얼마나 힘들까 싶기도 하고. 공원, 과거 연애 시절. 희주야, 피곤하진 않지? 응, 난 괜찮아. 오빠는? 오늘 강호 오빠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에휴, 그 녀석 사고 치는 게 어디 하루 이틀이야? 잘 해결해주고 왔으니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참 신기하다. 쌍둥이는 꼭 닮은 줄 알았는데 오빠랑 강호 오빠는 어쩜 그렇게 달라? 얼굴 빼고는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잖아. 그 오빠는 완전 망나니 같아. 아, 이런 말 실례지. 오빠 형제인데 나도 모르게. 괜찮아. 다 사실인데 뭘. 그리고 희주 네가 하는 건 뭐든 실례 아니야. 내 여자가 하는 말은 뭐든 괜찮다고. 아이 참,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잘못을 하면 알려줘야지. 어머님 앞에서 실수할라.
하여간 어떻게 쌍둥이가 얼굴 빼곤 이렇게 달라? 그러게 말이야. 나도 신기해. 하나부터 열까지 닮은 구석은 없고 어찌나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는지 철이 안 들어, 철이. 가끔 만나면 진짜 무서워. 오빠랑 얼굴은 똑 닮았는데 눈빛이 무서워서. 가만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통 모르겠다니까. 아, 저기 벤치 있다. 드디어 찾았네. 좀 앉았다 갈까? 그러자. 그러고 보니 다리가 아프긴 아픈 것 같아. 그러게 왜 그렇게 무리를 했어. 힘들면 저 아래에서 쉬자고 하지. 아니야. 나 방금 전까지 정말 하나도 안 힘들었어. 신기해. 그냥 설레고 좋아서 그랬나 봐. 사실 나도 그래. 걷는 거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희주랑 헤어지기 싫어서 계속 걷게 되네. 사실 헤어지지 않을 수만 있으면 하루 종일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그래, 오빠. 하루 종일 걸을 수 있어. 이거 봐, 오빠. 너무 예쁘다. 힘들게 올라온 보람이 있다, 희주야. 도시의 야경은 정말 예쁘네. 진짜 너무너무 예뻐. 자주 오자. 나 여기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다행이네. 희주야, 나는 너랑 보내는 매일이 너무 행복해. 혼자 있을 때는 특별한 것 없는 지루한 매일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일이 설레고 기대되는지 모르겠어. 앞으로도 쭉 함께하고 싶어.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당연히 같은 마음이지, 오빠. 우리 약속 하나 하자. 응? 무슨 약속? 우리가 나이를 먹고 살이 찌고 머리가 빠져도 어떤 모습으로 변하든지 간에 사랑해주기로. 약속해. 약속할게. 어떤 모습이든 사랑하기. 약속 하나 추가해도 돼? 당연하지. 그리고 끝까지 믿어주기. 무슨 일이 있어도. 좋아, 손가락 걸어. 약속 도장 사인 복사 꾹. 복사 꾹. 됐지? 사랑해. 집. 사고 6년 후. 술 가져와. 술 더 없어? 아이씨, 집구석에 대체 왜 술이 없는 거야? 내가 분명히 며칠 전에 가득 채워놨는데 네가 마셨어? 나 술 안 마시는 거 알면서 그래? 당신이 마셨겠지. 지금 내 머리가 고장나서 기억이 뒤죽박죽이라고 놀리는 거지? 내가 바보냐? 그것도 모를까 봐? 이게 사람 아주 우습게 보네? 왜 그렇게 말해? 내가 언제 당신을 우습게 봤다고. 그딴 소리 할 시간에 빨리 사오란 말이야. 흐름 끊지 말고. 하여간 눈치 없는 여편네 같은 이라고. 뭐 하나 똑 부러지게 하는 꼴을 못 봐. 당신, 근데 이제 일할 생각은 아예 없는 거야? 뭐라고? 일? 아니, 누군 돈 벌기 싫어서 안 벌어? 써주는 곳이 있어야 일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머리 다쳐서 6년 동안 놀았다고 하면 당신 같으면 써주겠냐? 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살아? 하여간 생각이 없어, 생각이. 그래서 내가 몇 군데 소개해줬잖아. 그때마다 번번이 싸우고 간둔 건 당신이고 힘들게 자리를 만들어주면 뭐하냐고. 며칠 버티지도 못하고 그만둬 버리는데. 야, 그건 네가 어디서 거지 같은 일거리만 받아다 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 새끼들이 날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알아? 아니, 가만 있어봐. 너 그 새끼들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냐? 그게 아니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졸졸 쫓아다니면서 괴롭혀? 뭐라고? 당신 진짜. 아니면 뭐 네가 사주했냐? 집에서 놀고 먹는 남편 꼴 보기 싫으니까 좀 괴롭혀달라고 사주한 거 아니냐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정말. 말이면 단 줄 알아? 당신 정말 너무한다. 나는 당신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약속 하나 믿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들 상견례. 현재. 우리 애가 언제 이렇게 커서 상견례까지. 마음이 좀 이상하지 않아? 찡하고. 남들 다 하는 거 가지고 호들갑은. 약속대로 밥 먹으러 나왔으니까 당신도 약속 지켜. 자리 끝나자마자 틀림없이 입금하라고. 아이 참, 오늘같이 좋은 날 또 왜 이렇게 틱틱대고 그런데? 좋은 마음으로 보내면 좀 좋아? 용돈은 약속한 것보다 더 넉넉하게 보낼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요. 좀 웃읍시다. 웃으면서 보내야지. 누가 뭐랬나?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그나저나 이 양반들은 대체 언제 온대냐? 사람 불러놓고 미리 와서 준비하지는 못할 망정 왜 늦어 늦기를.
좀 가만히 계세요. 아들 상견례 자리까지 팔아서 용돈벌이 하는 주제에 곧 오신다니까 알아서 잘해주세요. 한 번이라도 아빠 노릇 똑바로 해주시라고요. 어? 이 새끼가 오냐 오냐 하니까 너 사람이 우습고 만만하냐? 어? 오랜만에 신나게 두드려 맞아볼래? 여보, 그럴 거야 진짜? 진규 너도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해. 오늘같이 좋은 날까지 싸울 거야? 나는 제발 오늘 하루라도 우리가 별일 없이 무탈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어. 겨우 점심 식사잖아. 응? 어려울 거 없잖아. 알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왜 이 옆에 애한테 죄송해? 나한테 대들어 놓고. 이건 네 상견례 아니야? 따지고 보면 너를 위해서 내가 시간 내서 이러고 앉아 있는 건데 나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죄송해요. 죄송하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하여간 저것도 사과라고. 너 데려간다는 그 집 식구도 참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이렇게 싸가지 없는 놈을. 반쪽짜리 가정교육이라 그렇죠 뭐. 아버지 탓도 있으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 너 오늘 뒤져볼래? 그만, 제발 그만 좀 해요. 저희가 좀 늦었어요. 사돈 죄송합니다. 차가 좀 막혀서요. 많이 기다리셨죠? 어머, 어서 오세요. 아니에요. 저희도 방금 막 왔어요. 어서 앉으세요. 수연이도 어여 앉아라. 아휴, 참 곱다 고와. 오늘도 참 예쁘네. 수연이한테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저희 딸을 많이 아껴주신다고요? 얘가 또 제 얼굴에 금칠한다고 자기가 잘한 얘기는 쏙 빼놓고 했나 보네요. 수연이가 워낙 잘해야죠. 어쩜 이렇게 예쁜지 예뻐할 수밖에 없답니다. 어머, 감사해요, 어머님.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나저나 사돈댁은 혼수로 얼마나 헤어질 생각입니까? 네? 아, 혼수 중요하죠. 듣기로는 사돈께서 직접 해주신다고요? 그에 비할 바는 못 되겠지만 좋은 집 해주신 만큼 부족하지 않게 신혼집 알차게 채울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그만해. 왜 이래? 할 말은 해야지. 사돈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혼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할 건 해야죠. 그래야 나중에 얼굴 붉힐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사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좋은 집에서 시집장가 보내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쓸데없는 거칠에만 하지 말고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그만하라니. 너나 그만해라. 다들 답답하게 말을 빙빙 돌리고 앉아있으니까 답답해서 볼 수가 있어야지. 내가 오죽했으면 나서겠냐? 사돈어른, 제가 이렇게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래. 그렇지만 오늘은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해야죠. 당황스럽지만 네, 뭐 좋습니다. 확실히 따질 건 따져야죠. 엄마, 따지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도 좀 따져보겠습니다. 듣자 하니 사돈께서는 일을 쉬고 계시다죠? 그런 것도 얘기합디까? 예, 쉬고 있습니다. 그게 왜요? 쉬고만 있는 게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아주 얼마나 도박에 술에 빠져 계시면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답니까? 내가 창피해서 그쪽 집안에 우리 딸 안 보내려다가 사부인 봐서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아주 가관이시네요. 오늘 이 상견례는 없던 걸로 하죠. 아니, 돈이 많으면 뭐하고 가게가 유명하면 뭐합니까? 제가 보기엔 사부인도 문제가 있어요. 남편이 저렇게 망난이면 관리를 해야죠. 시아버지 될 사람이 저 모양 저 꼴인데 어느 부모가 진규한테 딸을 주고 싶겠어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쾅. 아무리 쓰레기라도 그렇지 어떻게 오늘같이 중요한 날까지 망쳐요. 나 사실은 아빠 아들이 아닌 거죠? 친아들 리가 없어. 친아들한테 이럴 수가 없는 거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아빠한테 사랑받는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요. 뭐? 이 새끼가 오냐오냐 했더니 호적 파이고 싶어? 네, 제발요. 제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오늘부터 당신 아들 안 할 테니까. 호적 파달라고요. 제발. 진규야, 그만해라. 그게 무슨 소리니? 어떻게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해?
네 아빠가 사고 나기 전에 널 얼마나 기다렸는데. 엄마,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아빠 편을 들어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아빠는 그렇다 쳐도 엄마까지 그럴 줄은 몰랐어요. 오늘 일은 네 아빠가 100번 잘못했다 할 말이 없어. 그래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야. 맨날 그놈의 사고. 그게 벌써 30년 전이에요, 엄마. 거기서 좀 벗어나시라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다 받아줘야 돼요? 솔직히 저는요, 사고 당한 아빠보다 엄마가 훨씬 더 불쌍해요. 이게 뭐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씩이나. 저 쓰레기도 남편이라고 먹여 살려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일을 하길래 집안일을 하길래 그냥 짐이잖아요. 암덩어리 같다고요. 진구야, 그만. 됐어요. 엄마도 아빠 편 들겠다 이거죠? 차라리 잘 됐네요. 확실히 손절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두 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서로 챙기면서 잘 사시고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수연이랑 알아서 잘 살 테니까요. 집?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진규야,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러면 안 돼. 엄마가 다시 연락할게. 수연이네에도 엄마가 잘 말씀드릴게. 응? 집, 며칠 뒤. 상견례 후 진규는 저희와의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를 지탱해주는 마지막 실이 끊어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당연히 출근도 하질 못했죠. 제가 끙끙 앓고 있는 사이 남편이란 작자는 몰래 제 지갑에서 현금 200만 원으로 훔쳐 또다시 도박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한 삶이었나? 내 삶은 언제부터 이렇게 비틀어진 거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공허한 마음에 생을 정리하려 마지막 방 청소를 시작하는데, 이때는 정말 좋았지. 그이가 나를 정말 많이 아꼈는데 너무 오래돼서 이젠 가물가물하지만 참 치열하게도 살았네. 이때도 기억난다. 우리 진규가 갓 태어났을 때 이때까지만 해도 그이가 나를 많이 아꼈었는데 생각해보면 기억을 잃었을 때보다 기억을 찾았을 때 더 힘들었었던 것 같단 말이야. 이상하기도 하지. 이건 뭐지? 처음 보는 노트인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머님 일기 아니야?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담? 이따가 가져다 드려야겠네. 아니, 이게 뭐야? 무심코 집어든 어머님의 일기에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형수는 네 형이 준 선물이다. 아들아, 행복해야 한다. 불쌍한 영호 대신 광호야, 네가 더 잘 살아야 한다. 너는 사고 날 죽은 게 아니야. 이건 하늘이 준 기회다. 이제 네가 늘 부러워하던 형의 인생을 살아봐라. 저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만 자리에서 졸도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눈을 떠보니 이미 밤늦은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호 씨라고 믿고 산 인간이 남편의 쌍둥이 시동생이었던 광호? 그 인간 말종?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 건가? 혹시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이런 일기를 쓰신 건 아닐까? 아니야, 그렇다기엔. 그제야 30년간 풀리지 않던 의문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사고로 동생과 기억을 잃었다지만 사람이 그렇게까지 돌변할 수 있을까? 그 답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시동생의 아내로, 남편 동생의 아내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착하고 선한 제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진규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에 얼씬도 못하게 했던 시모.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해. 나를 속인 것도 모자라 내 남편의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하게 해? 아이고 진규 아빠, 영호 씨, 억울해서 어떡해. 어떻게 엄마라는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아이고 영호 씨, 우리 영호 씨 온통해서 어째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 응? 영호 씨. 가게 다음 날. 그게 정말 사실이냐? 내가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서 그래. 정말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란 말이야? 정녕 인간이기를 포기할 작자들이구나. 오빠, 나 어떡해? 너무 혼란스러워. 이대로는 못 살겠어, 오빠.
이럴수록 네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불쌍한 네 진짜 남편 영호 한 풀어줘야 돼. 지금도 억울해서 구천을 떠들고 있을 거다. 이 짐승 같은 놈들을 그냥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사기당해서 잃어버린 네 인생 내가 되찾아주마. 불쌍한 내 동생. 오빠가 절대로 이렇게 안 넘어간다. 이미 3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뭘 어떻게 해. 일단 사도는 그 나이에 교도소에 가봤자야. 병원 간다고 이래저래 나올 게 뻔한데 교도소로 보내는 건 내 성에 안 차지. 어디 노인들 괴롭히기로 유명한 요양원에 보내야겠다. 30년 동안 네 인생 빼앗고 네 돈 펑펑 쓴 대가는 택도 없지만 그래도 남은 영세 지옥에서 사는 것만 한 복수는 없을 것 같아. 정말 어머님 얼굴은 쳐다도 보고 싶지 않아. 어떻게 사람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을 속여. 끔찍해. 두 아들을 바꿔가면서 나한테 어떻게 그러시냐고. 내가 그 놓친 내 죽을 때까지 고통받게 해줄 테니까 다 잊고 이제라도 네 인생 살아 희주야. 진규한테도 연락하고 그 망나니 새끼 때문에 아들이랑 연락까지 끊기고 이게 뭐니? 네 남편인 척 네 영혼 갉아먹은 그놈도 내가 천벌받게 해줄게. 오빠한테 맡겨. 집 일주일 뒤. 아니 저남이 웬일이세요? 집사람이랑 볼 일 있으면 밖에서 볼 것이지 불편하게 남의 집에. 내 동생 말고 당신 보러 왔거든, 최강호? 뭐라고요? 갑자기 강호는 왜? 제 동생을 왜 찾으시는 건데요? 웃기네. 30년 채영호로 사니까 네 이름이 진짜 채영호라고도 되는 것 같아? 그럼 채영호답게 건실하고 착하게 살지 그랬어. 누가 봐도 개망나니처럼 살았으면서 네가 채영호라고? 우리 희주가 정말 바보 같았지. 너 같은 게 남편인 줄 알고 30년을 살다니. 이제 더는 안 속아. 그리고 그동안 내 동생 고생시킨 벌 받아. 최강호 널 찾는 사람들이 아주 많더라고. 웃겨. 도박판에서는 또 네 본명을 썼나 보더라? 비켜. 이거 안 비켜? 나 없었으면 네 동생 평생 과부로 살았어. 그나마 나라도 옆에 있어줬으니까 손가락질 안다고 산 거야. 알아? 뭐라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당신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았는데 그런 소리를 해요. 당신 술 먹고 진상 부리고 도박 빚지고 다니고 동네에 온갖 난동을 피워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요? 우리 진규는 또 얼마나 망신 당하면서 살았고요. 감히 당신이 어떻게 우리 영호 씨 이름으로 살아. 우리 영호 씨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네가 죽었어야지. 인간 같지도 않은 네가. 어떻게 우리 영호 씨가 죽고 너 같은 게 살아서. 나 이제 당신 도박빚 안 갚아줘. 당신 뒤치다거리 할 이유 없어. 이제 당신한테 받을 거 많은 사람들 잔뜩 몰려올 거야. 아주 가지가지했더라. 나 몰래 대체 뭐 어떻게 산 거니? 유부녀 꼬셔서 만나질 않나. 남의 돈 떼먹은 건 아주 부지기수더라. 그 사람들 다 모으는 건 아주 일도 아니었어. 다들 널 벼르고 있더라고. 그럼 어디 한번 네 업보 잘 치러봐. 참고로 네 엄마가 가지고 있던 땅, 건물은 다 희주 명의로 돌려놨으니까 그걸로 해결할 생각이었다면 꿈 꽤. 진짜 영호가 쌓아온 재산을 어떻게 홀라당 니들 모자가 가져갈 생각을 해? 그 돈 있었으면 어떻게 그동안 희주 등골을 뽑아가면서 살았냐고. 인간 쓰레기한테 말해 뭐해. 저기 사람들 오는 소리 들리네. 죗값 잘 치러라. 여보, 진규 엄마. 그래도 우리가 한 입을 덮고 산 세월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제발 저 사람들한테 나 여기 없다고만 해줘. 이미 도망갔다고 그렇게 말 한마디만 해주라.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네가 영호 씨 이름으로 착하게만 살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 다 자업자득이야. 제 남편 행세를 하던 시동생은 온갖 사람들한테 주먹질을 당하고 돈을 빼앗기고 거의 생매장까지 당할 뻔했다고 해요. 그러고 어떻게 도망을 쳤는지 지금은 아무도 그 사람 소식을 모른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악명 높은 요양원에 갇혀 계세요. 아들에게도 연락해서 진실을 알려주었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집과 건물을 주었습니다. 돈으로 그동안 아들이 느꼈을 서운함과 쓸쓸함을 다 보상할 순 없겠지만 좋은 짝을 만났으니 앞으로 행복하길 바랄 뿐이에요. 전 이제 크루즈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가짜 남편과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시어머니로부터 벗어나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너무 늦었지만 사랑하는 제 남편의 납골당에도 찾아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못된 사람들에게 벌을 줄 수 있어 다행이에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